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스마트 안전 도시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 우리 부산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 이 두 가지 공략을 하기 전에 고민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 부산은 대학생들을 위주로 원룸을 많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 다양한 실제로 청년들이 돈이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마트 안전이 무엇이냐. 우리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적어도 아주 안전한 그런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난, 재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인재와 그리고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고, 지로 완전한 안전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황사, 폭염, 싱크홀, 산사태, 지진, 가뭄 등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우리가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프로세싱의 기본은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탐지. 두 번째, 위기 발견과 대응. 세 번째는 조기 대처, 복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범죄 재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 프로세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비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먼저 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재난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것부터 우리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침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싱크홀 그리고 포트홀 현황은 2015년에서 16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싱크홀은 최소 176개, 포트홀은 최소 2253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크홀과 포트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적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지체를 줄 수가 있고,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프라레드나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싱크홀을 먼저 미리 알아내고 찾아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깔려있는 여러 가지 망들을 이용해서 초음파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레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우리 도시를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을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주차를 단속하는 자동차들을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회 재난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많은 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 그리고 노후된 곳, 온도심, 여러 가지 사고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곳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미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아니면 구급차가 얼마만큼의 화재가 일어났고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최대한 단시간 내로 동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어디서 어떤 상태의 교통사고가 났으며 몇 명의 인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몇 대의 차량이 이 사고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지를 탐지되는 그 즉시 관계 청에 보고가 될 수 있고 측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은 훨씬 더 재난에 강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봤을 때 폭력, 절도, 강간 등 다양한 폭력에 우리
시민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먼저 정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택가들은 어두운 골목과 불빛이 없는 가로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으며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둡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노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런 CCTV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곳곳에 CCTV와 안전장비, 그 다음에 적외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범죄가 생기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반드시 추적이 돼서 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심리적으로 이런 범죄 활동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추적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재해 제로 도시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재난재해 도시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응급차, 범죄 신고, 인명구조, 선박재난 등의 골든타임을 설정하고 그 시간 내에는 반드시 각종 차량들이 도착할 수 있어서 위기에 대응을 하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뷰티 인 부산, 우리 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문화의 볼모지입니다. 우리 부산은 문화계가 와서 성공을 하기 힘든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는 추진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발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두산, 우리 역사가 남아있는 곳, 그리고 해방의 역사가 있는 곳, 여기에서 조각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촬영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레저, 해양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부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은 많지 않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여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먹거리로 그리고 볼거리로 해양공원이 마련된다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위한 그런 공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테마 바다공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뷰티 인 부산. 아름다움이란 도시의 그 자체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 부산의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Rain in UK, I love New York.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맞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아름다움입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 이 모두가 바로 우리 부산을 상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활용한 그런 테마 바다 공원과 해파란 길을 조성해서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해변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송정부터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송도까지, 거기서 다대포까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 그리고 해변 도로를 확장시켜서 차로 이 도로를 갈 수 있으면, 그리고 교통 정체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원도심 개발. 우리 원도심은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삶을 살아온 우리 부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원래 30만 인구의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예술촌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각각 곳곳에 떨어져 있어도 좋겠지만 하나의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최대한의 그런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욕의 브로드웨이, 뭐 런던의 웨스트엔드,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연극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코미디, 그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그 옆에서 나를 스카우트할 수도 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산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공연당이 우리 부산에 오더라도 우리 부산에서 성공을 실패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례는 이미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그걸 즐기는 문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에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의 문화, 그 중에 하나 콘텐츠는 바로 국제영화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영화제와 연결해서 많은 영화 관련된 산업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용자 중심의 그런 제도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뷰티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와 관련된, 아름다움과 관련된 산업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부산에 옵니다. 헤어 디자이너와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산에 다 모입니다. 우린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따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세미나나 페스티벌, 그리고 시상식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각각의 분야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부산이 국제 미용 도시로서 정말 이곳에 오면은 아름다움을 정말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내 스스로 생활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 관광객들은 부산에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성형, 뷰티 이런 의료의 관광에 많은 초점을 두었는데 그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은. 10대들도 20대들도 우리 부산에 와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K-POP 아이돌이라든지 영화배우와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 디자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산은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뷰티인 부산입니다. 우리 부산은 근현대 격동의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먹거리, 살거리만 우리는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는 것은 먹거리, 살거리도 필요하지만 즐길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 즐길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뷰티인 부산, 이것을 활용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